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 의혹을 먼저 제기했던 국방위 야당 간사 맡고 있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오늘 아주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어제도 굉장히 바쁘셨어요. 어제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수도방위 사령부를 직접 방문하셨잖아요. 네. 자, 여기가 이제 수도를 방위하는 곳입니다. 무인기 침투 제대로 대비가 되었는지 이걸 좀 확인하려고 가신 걸 텐데 네. 어떻든가요? 항상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갔습니다. 먼저 말단 장병들은 고지에서 아주 이 추위에도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방사령부 측면, 그러니까 그걸 국지방공을 책임지는 것은 군단과 수방사령부 측면인데 협조 체제가 잘 안 돼 있겠다라는 걸 문제 의식을 가졌었고요. 왜냐하면 앞에서 1군단에서 먼저 그 무인기를 탐지를 했는데 이것을 수방사가 통보를 못 받았더라고요. 그 전방에서 들어오면은 바로 1군단에서 작전을 하다가 서울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수방사에 연계돼야 되는데 통보도 못 받았고 합참으로부터 통보를 못 받으니까 1군단에서도 그걸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여기서도 앞에 정보가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원래 전방에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빨리 신속히 정군에 전파가 돼서 같이 대비 태세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한 체계의 문제가 좀 있었고요. 또 실제 합참과 대통령실 간에 또 문제가 수방사가 있다고 봐요. 대통령실은 경호처가 통제하는 방공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럼 수방사와 그리고 합참과 연계된 통합 훈련이나 통합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보 공유가 빨리빨리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제 현장에 가서 직접 보셨을 때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셨다는 거고요. 어제 포대응과 관련해서도 점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던가요? 격추할 수 있는 시스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격추하는 시스템은 제한되기는 하지만은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방 지역군에서는 격추할 수 있는 방공 무기들이 다 있는데 소형이다 보니까 많이 제한은 되죠.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이것을 격추할 수 있는 장비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촘촘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격추하는 무기를 대통령실에 있는 전파 차단 장비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발사를 못했더라고요. 이번 상황에서요. 그런 부분 이제 확인하셨다는 거고. 훈련은 어땠습니까? 그동안 훈련은 뭐 제대로 되어 왔는지 이런 부분도 좀 점검하셨어요? 훈련은 말단부대 훈련은 아주 강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공진지 요원들은 일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훈련만 하는 겁니다. 사실은 방공. 그렇게 훈련을 강화되고 하는데 이런 통합된 훈련은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으면은 청와대와 수방사와 합참과 연계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시스템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많이 미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스템이 통합돼서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어제 현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느끼셨고요.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게요. 그러니까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의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게 어제 발표가 됐고요. 그런데 일단 군 당국의 이 말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용산 상공이 뚫린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용산 상공이 뚫힌 것 아니다라는 것은 많이 부적절한 단어죠. 이미 서울 상공이 뚫혔고 그다음에 비행 금지 구역이 뚫혔잖아요. 대통령실 하늘이 뚫힌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구차한 별명을 놓잖아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상공은 아니다. 직상공은 또는 뭐 용산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고 아니란 판단이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군 당국에서는 이게 종로구 상공까지 들어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확인을 좀 해보셨나요? 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네, 그건 보고를 받았죠. 그것은 국방위 때 국방위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무인기의 궤적을 그려서 서울 강북 지역 전체를 횡단을 했더라고요. 그 은평구, 종로, 광진구까지 간 것이 확인이 됐었고요.
그거 지도만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서 준 지도를 가지고 그건 비문이 아니니까 일반 시민, 일반 그 우리 그 군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도 야 이거 보고 뭘 느끼니 하니까 아이고 우리 동네 종로를 지나갔네, 남산을 지나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도와 그걸 이렇게 오버랩만 시키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어제 군 당국에서 발표를 하기 전에 이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모인기 침범이 이제 알려진 이후에 이거 대통령실 인근에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한 것 같다 이런 의혹을 이제 제기를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거 정보 출처가 어디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님 역시 국방위 간사시잖아요. 여당 간사시고 육사 선배시죠, 신원식 의원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야당에서 아니 우리 군도 몰랐던 거 야당 의원이 뭔 줄 알았으면 이거 북한이랑 내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또 발언까지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출처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국방위가 열렸잖아요. 그때 보고를 했었죠. 그때 비행 궤적을 보고를 했습니다. 서울을 어떻게 지나갔는지 비행 궤적을 보고했고 이 비행 궤적 지도 위에다가 그걸 딱 보면은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로 뭐 강진구 지나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김영배 의원님하고 딱 보고 여기 은평구 종로 강진구까지 갔다 왔네. 남산도 갔을 확률이 있겠더라고요. 지도가 좀 소규모로 되니까 정확히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비행 궤적이 물어봤어요. 계속 추적이 됐느냐 하니까 추적되다가 사라졌다가 추적되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사라졌을 때는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연결했느냐 하니까 그냥 임의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비행 궤적의 정확도가 좀 불명확하잖아요. 그럼 사라졌을 때 비행금지구역 남산 일대를 지나갔을 확률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국방위가 끝나자마자 제가 우리 비서진들한테 야 구글링 지도에다가 이거를 한번 오버랩해 보자. 합참에서 제시한 비행 궤적과 비행 금지 구역 3.7km 한번 그려보자. 3.7km를 그려오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합참에서는 그려보니까 비행 금지 구역 북단을 스쳐 지나가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비행 금지 구역 안으로 들어왔을 확률도 있겠다라고 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참에서는 점검을 하고 대비해라는 식으로 제가 말을 했거든요. 모 방송사에 나와서. 그랬더니 뭐 마치 그 정보를 지금 북한에서 받은 것 같이 또는 군 내부에서 받은 것 같지 않은데 군은 그걸 제대로 분석하는데 10일이 걸렸잖아요. 그날 사실 저는 대통령 안보실이나 이런 데 얼마나 무능한지에 대한 걸 보여주는 이 단어라고 봐요. 안보실에서는 비행 궤적 띄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는 비행 금지 구역 같은 건 당연히 띄워놔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안 띄우고 그냥 말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 NSC가 열렸다면은 비행 궤적을 놓고 비행 금지 구역하고 다 그리고 분석할 텐데 그런 과정을 없이 하다 보니까 마치 제가 특별한 뭐 기술 커넥션이 있어서 정보를 받은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도를 조금만 아는 서울 시민이라면은 저와 같은 의혹을 가능성을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기초 상식인데도 군은 그걸 분석하는데 10일이 걸렸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대통령 안보실은 그걸 그 대통령도 당일날 보고를 받았다 했잖아요. 보고 받으면서 그런 의문을 안 가진 것 자체가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 궤적만 보더라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의심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문제다. 그렇죠. 항상 군사작전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비행금지 구역에 들어오면은 경호작전 실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데 하다 보면은 그쪽에 들어오는 어떤 궤적이 있을 거예요. 점이. 그거는 제외시키고 유리한 것만 해서 연결했겠죠. 그러면 일직선으로 이제 연결했을 때는 비행금지 구역을 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겹쳐서 봤을 때? 약간 어떤가요? 아니요. 이번에 합참 전비검열단에서 한 거는 그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고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연결해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 비행금지 구역을 좀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렇게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까? 아니면 네, 그렇게 보고도 받고 했어요. 비행 금지 구역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이건 어제 이제 발표 내용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어저께 그걸 인정했잖아요, 국방부가. 예. 근데 이제 이전에 보셨을 때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도 이게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었는지 그때는 약간 제가 그렸을 때는 약간 스쳐서 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불명확하잖아요. 그러면 들어갔을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것도 의심을 했어야 된다. 이 부분을 당연하죠. 군사 작전에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도 하고 문제점을 발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군사적인 기본도 안 하고 있는 국방부나 우리 안보실, 대통령 안보실의 그 수준은 무능의 극치르죠.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 비행 금지 구역 있고요. 예. 지금 비행 금지 구역을 스치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그려져 있습니다. 저기는 안을 들어왔죠. 비행 금지 구역은 지금 용산과 한남동 간접 밑에 원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3.7km고요. 그 다른 원이 하나 있잖아요. 밑에 있는 원이요? 한남동 관저에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일부 비행 금지 구역을 들어왔다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몇 킬로를 들어왔다 나갔는지는 함구하더라고요. 제가 따져 물었더니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한다. 지금 저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관저를 중심으로. 보니까 위에는 한남동 관저에서 반경 3.7km 비행금지 구역을 그린 것이고 밑에 점선의 원은 현재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그렸기 때문에 저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비행금지 구역이 8km에서 3.7km 축소됐잖아요. 그리고 방공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테러라든가 무인기 테러나 이런 데 무방비가 될 수 있다. 이런 대비를 잘하라 했더니 방공진지 추가 설치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적으로 안보 공백이 생긴 것이 입증이 된 것이죠. 의원님 이전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거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방공진지가 부적합한 곳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것도 의문을 좀 제기하신 거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지금도 그런 거예요? 의문이 있죠. 방공진지라고 하면은 공중에 있는 적기라든가 헬기, 무인기를 잡고 격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높은 데서 사방팔방 다 보여야 됩니다. 등산 올라가면 등산 정상에 가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청와대가 있을 때는 그 옆에 인왕산이 있고 북한산이 있고 높은 고지군에 이런 진지가 있어서 그리고 촘촘하게 방공 진지가 있어서 커버가 잘 됐습니다. 서울 북부 지역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근데 용산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 주변은 개발이 돼서 빌딩 숲 안에 있잖아요. 용산역 부근이라든가 그런 데 빌딩 숲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공진지를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빌딩 위에 올려야 됩니다. 근데 가장 높은 빌딩은 어디 있겠습니까? 민간 아파트나 기업 아파트잖아요. 군부대 빌딩들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마 한두 군데는 그런데 어떻게든 협조해서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군부대 안에 많이 했겠죠. 물론 비밀이라서 제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답답함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지대에 설치되어 있으면 앞에 빌딩이 있으면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적 같은 경우도 관찰됐다 안 됐다 하는 이런 게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도 종합적으로 해야 돼. 제대로 된 걸 하려면 솔직한 얘기로 남산 정상이나 매봉산 정상 이런 데 진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남산 정상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나요? 남산 타워가 있고 이미 시민의 공간이고 매봉산 정상도 시민의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지 위치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는 용산 자체가 대공 방어나 자체 방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지난 2개월 전에는 합참의 국정감사를 했어요. 그때 이 문제를 제기해서 무인기를 잡는 초소 SSR 레이더가 있는 데를 가도록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가기 직전에 1시간 전에 경호처가 막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직 확인을 못했다. 이 부분을 이제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그때 갔으면은 문제점을 여러 가지 발견을 하고 국방위에서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훨씬 더 이렇게 속수무책이진 않았을 확률이 있죠. 의원님, 어제 대통령실의 이제 반응을 보면 이게 무인기가 그 비행 금지 구역 이제
스치듯이 이제 지나갔다고 하니까 이런 궤적이 처음에 발견된 게 1월 1일이었다고 이제 그러거든요. 1월 1일 그 검열단의 방공 레이더에서 그런 항적이 발견이 됐고 이거를 여러 다른 그 레이더 컴퓨터의 자료와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그런 중복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밀한 검증이 이제 필요했던 거다. 그래서 며칠의 시간이 소요됐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실제 그 얘기는 맞는 얘기고요. 레이더의 스코프에는 점으로 이렇게 나와요. 점이 이렇게 이용하고 그리고 또 어떤 레이더 진지에서 보고 또 다른 진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걸 중복해서 보면 정보가 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그 항적을 발견한 게 1월 1일이라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 작전간에 이미 레이더에 보이고 어떤 진지에서는 TOD라는 장비에서 보이고 그때 실시간에 막 조합하면서 항적도 그리면서 작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범했던 당시에도 레이더에는 이제 보였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의심스러운 항적이다라는 걸 이제 1월 1일 날 알았다는 얘기인 거겠죠. 아니죠. 아닙니까? 모든 것은 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때는 아마 유리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지난해만 해도 100여 건 이상 이제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새떼가 오기도 하고 풍선이 날아오는 경우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이건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게 레이더망에 포착이 됐지만 이걸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분석의 문제죠. 물론 레이더는 전자파를 쏴서 오는 것이 점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럼 새떼도 점으로 나오고 무인기도 나오는데 한 2, 3분만 한 몇 분만 관찰해 보면 알아요. 무인기엔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엔진이니까 미세한 그 연기가 나요. 그럼 점이 약간 꼬리를 달고 가요. 무인기는. 그런데 새떼 같은 경우는 그냥 갑니다. 그리고 새떼는 이게 방향을 급격히 틀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갔다가 무인기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 기술로. 그래서 저도 군단장 할 때 이런 무인기 작전을 많이 해봤는데 그걸 엄청나게 분석해 보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시스템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내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요. 그 현재 있는 시스템을 여러 개를 결합을 해서 최선의 답을 찾아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걸 할 때 좀 불리하게 생각해야 돼요. 태아의 경우. 이것이 불리하게. 예를 들면 대통령실 쪽으로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걸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쪽보다는 딴 데로 안 왔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보이는 것만 보이고 들리는 것만 들릴 수가 있어서 이번 저는 국방부라든가 안보실이라든가 이런 데가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당신들 확인해 봐라 했는데도 이것은 이적행위다라고 오히려 역반하장격으로 하니까 참 너무나 이 그 현 윤석열 정부의 안보에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온 정보는 아니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에서 온 정보가 있다면은 지금 도발하지 말고 너들 비핵화라 그거 요구할 건데. 북한과 그렇게 소통이 될 정도면? 될 정도면 비핵화해. 비핵화를 지금처럼 도발하지 말고 그런 메시지를 보내겠죠. 제가 평생을 우리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헌신하고 지금도 그러기 때문에 이걸 세부적으로 분석을 나름대로 국방위원도 그렇게 하고 해서 제기하는데 우리 국방부와 안보실은 10일 동안 그걸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 사성 장군 출신이십니다. 국방위의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과 함께 최근에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